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에 의대 준비반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에 미적분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아니 의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16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빨리빨리 돌리게 했을 때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하네요. 정말 제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 또래 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이 무려 370명.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마음속 위기 징후를 숨긴 채 방치된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우리 정치권은 과연 귀담아 듣고 있을까요? 응급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연구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법 주인공 강경숙 의원님이 일명 금쪽이 지원법 대표 발의하셨어요. 오늘 강경숙 의원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좀 그렇네요. 네, 원래 국정감사 끝나면 네. 좀 한시름 놓는데 네, 근데- 저도 기대했습니다.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네. 네. 조국혁신당 얘기부터 네.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창당 구호가 네. 3년은 너무 길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구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슬로건이. 네, 3개월은 너무 깁니다. 네, 그 당이 공식적으로 네. 탄핵 열차에 네. 탑승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음. 오는 20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네. 초안을 공개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네.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 12분이잖아요. 네. 수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탄핵 열차를 끌고 가실 건지 좀 네. 궁금해서요. 사실은 정말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각오를 하고 들어왔고요. 근데 의원들을 제가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을 봐도 되게 이제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탄핵소추안이 처음에 17개에서 지금 21개까지를 그 내용을 쭉 지금 찾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채 양명주는 네. 딱 떨어지는 그 얘기들은 실은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실제로 헌법을 위반한 것들이 있고요.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최상병 사건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네. 소추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장애인 분야 특수 네. 교육 전문가로 네.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정치권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소위 특수교육, 장애인 교육에 나름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부터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그러는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과 활동도 많이 하고, 조직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조금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별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를 않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 국회를 가야 되는구나.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최종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네. 확 깨달은 이후에야 이제 이렇게 네. 현장의 문제나 한계를 네, 국회에 그렇습니다. 들어와야만이 법적으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이 강경숙 이게 참 자랑하려고 배지 달아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배지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배지는 사실은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 수단일 뿐이고요. 이 배지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보고 싶은. 전 못 따라가갖고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 뉴스토마토의 정책금융연구소에서 이번에 좋은 법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법안 이름이 금쪽이 지원법 일명 그런데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금쪽이 지원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TV 네. 프로그램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에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네. 유래됐죠. 근데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1호 법안 발의하실 때는 정치적 상징성도 크고 네.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렇게 네. 느낌이 오거든요.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계신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뭐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ADHD라 그래서 과잉 행동,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품행 장애가 있거나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입시 경쟁이 과열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위축돼서 말을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개입을 학교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또 싸울 때는 선생님이 말려야 하는데 말리는 선생님들이 자칫 또 폭력 교사로 네. 또 이렇게 오해를 아동학대 받게 뭐 이런 되어버려요. 걸로 또 네, 오해를 말릴 수도 받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선생님들은 너무 괴로워하시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학교에 맡겨놨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의 문제라든지 정서 심리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거나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사회성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부로 이렇게 제대로 빠지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차관을 했고 실은 저한테 한 예가 있어요. 제가 네. 선생님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을 폭력교사로 자칫 오해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선생님을 도우면서 이런 네. 법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또 있습니다. 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는 뉴스에서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 그 죽음도 그랬었고 네. 사실은 제 동생도 네. 용인의 고기초등학교 네. 네, 주호민 자폐 아들 관련한 그때 보니까 네. 제 동생도 한 5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 제자들은요, 막 이렇게 손등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깨물려 있고요. 상처도 되게 많고 어떨 땐 네. 허리에도 이렇게 좀 네. 쓰기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네. 많이 맞고 뭐 꼬집히고 특수기사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 조희연 네. 교육감님 지금은 아니신데 네. 페이스북에 이 법을 환영한다는 글도 올려서 맞습니다. 이 법이 얼마만큼 현장에서는 필요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유기 학생이 늘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에 의대 준비반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에 미적분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아니 의대는 그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때부터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16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막 너무 빨리빨리 돌리게 했을 때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하네요. 정말 제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학원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되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또 해서 겨우 들어가서야 이제 의대 입시 준비반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말 최종 병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학대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많이 놀고 관계도 형성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면서 네. 자기 생각을 교류도 하고 나누고 그래야 될 시기에 그냥 이렇게 딸딸딸딸 외우면서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들을 학업 만드는 스트레스가 거죠. 워낙 많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 사회고 네. 협력이나 뭐 함께 연대하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먼저 예방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네.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심각한 정서 행동 그 위기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네. 내면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행동에 문제가 소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외현적으로 팍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속으로 수그러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죠. 네.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에 네. 우울한 거는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지만 마음의 것은 보이지가 않지요.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좀 괴롭혀요. 근데 본인은 그걸 해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그래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 눈에 잘 띄는데 우울하거나 관계 형성을 못 맺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표출을 못하거나 그리고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제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요. 되게 제가 아는 어떤 아이 여기가 너무 어깨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바위 덩어리 같아요.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굴 눈도 못 마주칩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 해서 이렇게 살짝 비껴나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안쓰럽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안 보이고 조용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은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위험하거든요. 자칫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학생들. 오히려. 우울한 학생들이 거의 혼자 있다가 자살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자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우울이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 이 법은 위기에 처한 학생들한테 어떤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을 이제 깔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안전망을 구축을 해줄 건데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법에는 정서행동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 교원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될 것인데 이제 과원 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원 교사는 뭐예요? 저도 법안 보니까 과원 교사는 요즘 이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남는데 그렇지만 공무원이시니까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지는 않으시면서 이렇게 과원이 된 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경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학생들을 지도해본 그런 경험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연수를 받거나 교육을 받으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기를 수가 있는데 시행령에는 담을 수 있겠는데 제가 법에는 담지 못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을 잘 보면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관심군이 있고 위기군이 있고 임상군이 있어요. 다 레벨이 다 다르네요. 레벨이 사실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게 보면 있는데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를 막 이렇게 악물고 이렇게 하면서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조가 되었을 때 딱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은데 이제 지금은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어쨌든 임상군이기 때문에 약도 조치를 해야 되고 뭔가 필요로 하는 약물이나 의료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정서행동 위기지만 장애 학생을 예로 들면 산만하거나 이런 주변 환경에 있으면 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럼 환경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준다거나 이렇게 불빛 같은 것도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조명빛에 굉장히 자극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거나 가만히 지금 조용히 있어 보면 팬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에 민감한 애들은 이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심리적,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장애, 불안하고 하니까. 불안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예방 조치를 해줄 수가 있고 이미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제 후속 조치를 또 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해야 하고 이제 마인드셋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툭 치고 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쳤나보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연약한 친구들은 아 제가 나를 무시했지, 한 방 가서 갈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너를 무시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의 멘탈 헬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재구조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의원님 법이 이게 어떤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 재정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큰 법안이고요. 국회에서 검토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국회 검토 보고서에 그야말로 적극 공감하고 예산정책처에서도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검토 보고서를 보고 아, 이 법은 굉장히 큰 법이지만 꼭 통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야만이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좀 안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조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뉴스 봤을 때 왜 교감 선생님이 뺨을 맞거나 그런 사고들이 왜 있었나 했더니 정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일들이 현장에서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합니다. 네. 자칫 폭력교사로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손을 못 쓰니까. 네. 네. 지난달에도 인천에서 결혼을 네. 앞둔 4년차 특수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네. 또 행정은 행정대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수업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면서 특수교육 현실이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릴 정도까지 열악하고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의원님께서 마침 그 교육 상임위 때 특수교사 선생님 이렇게 추모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긴급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특수교육 현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아시겠지만 특수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지적장애 또 자폐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 또 교육부로 가고 이제 그러고 또 교수도 되고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선생님이 일하는 그 특수학급에 직접 가서 이제 그때요? 추모 공간에 가서 추모도 하고 정말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모를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특수교사들은 정말 사명감에 시작한 경우가 한 거의 90% 가까이 돼요. 왜냐면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장애 아이들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짜 거기에 뜻이 있어서 오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게 과밀학급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6명 네. 정도가 초등학교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법정 인원이 있는데 이제 한 7명, 8명이 되는 경우에 2학급이었는데 다 전학을 가니까 6명인 경우에 이제 학급을 없애버리고 6명을 맡고 있었는데 다시 1명, 2명 또 들어오니까 과밀학급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중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중도 중증의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뭘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막 꼬집거나 막 때리거나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학급에. 교사 한 사람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사, 뭐 특수교육 지도사 이런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들어오긴 하는데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또 악성 민원에 가끔 시달리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상담도 잘 해주시지만 굉장히 꼬치꼬치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계시거든요. 행정일은 넘쳐나고 학생들, 사실은 학생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거는 다 또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또 애들이 예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힘들어한 것이 문자에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결혼을 앞두고 사실은 그 웨딩 사진도 찍은 다음이었어요. 이제 30살 만 30인 것 같던데 남자 선생님이신데 결혼을 하려고 다 이제 다 준비도 다 하고 웨딩 사진도 찍은 다음이라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빨리 그런 거 보면 네. 특수교육 현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남은 임기 동안에 뭐 교육, 의료, 뭐 노동. 연금, 노동개혁, 네. 4대 개혁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교육 전문가시니까 네. 교육개혁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 뭐 연금 개혁, 뭐 다 이것저것 개혁한다고 특별히 4대 개혁 중에 이제 교육 개혁을 넣어놓으셨는데 교육도 사실 뭐 정말 망가지고 있는 건 제가 이번에 국감하면서 더 많이 교육 느꼈어요. 사실 태산 같잖아요. 태산 같습니다. 네. 사실은 국가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부처거든요. 이번에 이제 굉장히 예산도 더 많이 늘었는데 교육에는 이번에 제가 이제 국감하면서 더 많이 이제 파 보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 왜곡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이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데 다 배치되어 계시고 그리고 또 독도지우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역사 교과서도 이를테면은 여순 항쟁, 여순 뭐 사건 이럴 수 있는 거를 여순 반란 사건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교과서에는 그걸 반란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 이번에 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방 뭐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은 지역에서 다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의대생인 경우에. 그러면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의원님이 교육부 장관이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교육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격차 해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금 국비에서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로서는 교육에서 지금 뭐 AI, DT다, 뭐 시험, 입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저는 거꾸로 좀 토론이 많아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 생각을 좀 나누는 기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역지사지를 알 수 있고 서로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미래 아이들의 이 사고라든지 이 뭔가 남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욕심껏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막 가차 없이 이렇게 쳐버리고 관계도 안 맺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는 사실은 토론 수업을 어떻게든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토론 수업이요? 네, 좀 작은 네. 범위의 이야기인 거고 이제 격차 해소와 사실은 사교육 경감이 제가 4년 동안 꼭 하고 싶은 이제 정책입니다. 사교육이요. 네. 가능한가요? 사교육은 학원과의 기득권 카르텔이 또 제가 이번에 엄청나던데요.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네. 제가 초등학교 그 의대 입시반 방지법 그걸 냈습니다. 네.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공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공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법은 있었어요. 네. 근데 사교육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헌법적으로 사교육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걸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변호사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법적 그래서 검토를 다 마치고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셨다는 네, 그게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있다라고 네. 판단이 됐을 네. 때는 그런 제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 제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발의하시네요. 네, 아마 학원 계시는 분들은 저를 얼마나 공격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없앨 수는 그러니까요. 없지만 네. 최소한 초등의대 방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4년 동안 이 신념을 꼿꼿하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 대학 교수님들이 시국선언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보니까는 대학 엄청 많아요. 숙대, 네. 외대, 네. 한양대, 뭐 네. 전남대, 충남대 셀 수가 없어요. 네. 목포대, 가천대, 인천대. 제가 지금 떠오르는 다 해오셨네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예요. 그리고 네. 이유는 세 가지예요. 네. 민주공화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바꿨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 네. 그러므로 대통령직 수행 어렵다. 네. 그 내용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탄핵이 파면 아닙니까? 네. 파면하겠다고 하는 정서가 국민들한테도 많은데 네. 사실은 지식인 그러니까 교수와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또 이렇게 깃발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네. 있어요. 네. 사실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그걸 했었습니다. 아니,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 질문을 드려보는 네, 거예요. 늘 성명서 내고 시국선언하고 네. 하는 거를 교수들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명칭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검찰개혁 그 조국수 할 때 함께 하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그 네. 번역별로, 지역별로 다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그 시국선언을 하는 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렇게 막 세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뭐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게 정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원래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게 지식의 전당 상아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나올 정도면 네. 원래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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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심한. 그동안 펼쳐온 윤석열표 네. 교육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정말 점수를 굳이 준다 그러면 빵점까지 주기는 너무 박하니까. 아, 예. 네. 제가 저 점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교수님이라 다르네요. 교수님 출신이시라 점수부터 몇 점. 30점 이상은 주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낙제. 네, 낙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네. 17%, 18%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답답합니다. 30점이 주는 무거운 의미를 잘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맹활약을 하셨어요. 네. 제가 국감 활동한 것 중에 딱 두 가지 결과가 궁금해서 질문을 네.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 네. 작품 채식주의자 책을 네. 그 학교 도서관의 폐기도서 목록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거를 최초로 밝혀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교육감. 질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때 질타를 받은 다음에 학교에 다시 비치가 됐나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아직도 네.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MB 때 유력 정치인인 거 다 아시죠? 비서실장도 하고 교육감님께서 그랬죠. 비서실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네.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장관도 하셨어요. 장관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실력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시나 사실 조금 아쉬운데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지적을 하셨으면은 그거를 결과를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보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떤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감이나 이런 때 질타를 세게 해도 그냥 네. 알았다고만 하고 네. 그냥 뭉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한강 작가 정말 전 세계가 네. 극찬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작품을 폐기도서로 도서관에 있는 거를 폐기시킬 정도면 네. 저는 하루빨리 그 부분 다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네.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소년이 온다는 이제 아시겠지만 광주 5.18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념이라고 이렇게 폄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식주의자는 성유해 이런 네. 걸로 해서 딱 거기다가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찍어서 보낸 건 아닌데 첨부 파일에 네. 보수단체에서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록이 있는 첨부 파일을 같이 보낸 거니까 네. 실은 압박처럼 느껴졌을 것 어떻게 같아요. 그걸 최초로 발견하셨어요? 엄청 찾았습니다, 진짜. 우리 여기 부자진들 뭐 정말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국회에서 하나씩 엄청 찾은 일 거예요. 많이 하는 의원실이라고 소문 날 수밖에 없네요. 저인망으로 다 네. 뒤져가지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네. 의혹 핵심 네. 인물 명태균이잖아요. 네. 명태균 거의 게이트로 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임태희 교육감 이력서를 살펴봤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거의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서 이건 교육농단 의혹 아닐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정말 최초로 그거 국감에서 그것도 최초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방에서 그것도 준비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럼- 말로만 아니라고 하면 네, 말로만 어떡해요? 아니라고 하면 진짜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네. 제가 국감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시면은 고소를 하셔야죠. 네. 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이렇게 국감에서 말씀하려고 그러셨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사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명백하게 그것이 부정을 하셔야 되면 그런 행위를 하시든지. 네. 그 지금도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한 상태인데 그 의구심만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아쉽습니다. 살펴본 그 정서행동 위기학생법 화이트보드에 좀 그거 좀 써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걸 한마디로 좀 정의를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모든 학생들이 빛날 수 있도록. 무슨 의미예요?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이나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잠재력이 다 발휘가 돼야 되는 너무 귀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존엄한 아이들이고 경쟁을 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누구는 내쳐내고 뭐 누구는 앞장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해요. 존엄한 아이들인데 정말 빛날 수 있도록 한 아이가 다 정말 이렇게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방해되거나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폭력에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고 빛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사실 이게 이제 제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제 그 외국의 학자들의 이런 말을 이렇게 쓴 거 제가 좀 인용을 한 것입니다. 네네.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능 치른 학생들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요. 학부모나 교사,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말씀을 좀 제가 수화를 조금 하는데요. 네. 제가 수화를 한번 네. 네, 이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강경숙입니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수화를 아주 예전에 배워갖고 까먹었는데 겨우 살려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네.
그 청각장애인 유권자하고 수화로 네. 소통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네. 영상에서 봤어요. 네. 그거 보고 엄청 따뜻한 어떤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법안도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따뜻한 법안을 발의를 해주셔갖고 꼭 통과되기를 열렬히 격하게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해 오늘 주십시오. 바쁘신 시간 또 내주셔가지고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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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무너지면 학생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너지면 학교가 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연달아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옛부터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의 큰 계획이란 뜻이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의 교육에 달려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새겨봅니다. 임혜자의 야단법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법을 위해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